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사흘 동안 이진숙에 대한 청문회까지도 하고 그리고 대전 MBC까지도 쳐들어가 가지고 네. 사실 그 나흘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모욕주기, 망신주기까지 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기를 바랐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진숙 그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네. 지켰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 공세 가지고 이제 뭐 사퇴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정말 총탄이 빗발치는 데서 바그다드에서 이진숙입니다를 외쳤던 분인데 이런 걸로 사실 어쩌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애들이 막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좀 가소롭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앵앵하게 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제가 했고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도 임명을 했는데 김태규 부장판사가 네,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임명이 그분 뭐 매우 됐습니다. 합리적인 분이고요. 뭐 판사 네. 출신이고 그렇죠. 뭐.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가지고 각을 세우기도 하고 네. 권익위 부위원장직을 이제 맡고 계셔도 저랑도 굉장히 좀 친분이 깊으신 분인데 오, 김태규 상임위원이 돼가지고 일단 지금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2명이 지금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어떤 임명까지도 다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탄핵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진짜 큰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네.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현실적으로 통과시키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 기간 사이에 우리가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방통위에서 네. 박문진에 대한 이사 결의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충분히 할 지금 수 지적이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기대했던 거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가지고 사퇴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네. 이진숙 지금 이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음. 그 재직 중에 벌어지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되자마자 이제 탄핵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이게 MBC 때문에 이 난리를 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방송사법이 이제 되면 방송법에서 이 방통위원회가 그동안 2명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제 4명이 안 되면 이제 안 되도록 이렇게 법을 고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곧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법으로는 2명이 결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김현이 발의했던 법이죠. 네. 그러니까 김현이 지난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4명이 돼야지 이제 회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바꾸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은 안 바뀌었으니까 법이 네. 2명으로 된다는 얘기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대통령 지명 몫이 2명이고 국회 추천안이 3명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지명하는 2사람만 있으면은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결할 수 있어? 그리고 박문진 같은 경우도 정원 9명 중에서 여권 추천 몫이 6명이거든요. 6명만 있으면 또 이게 또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당 편향 쪽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배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때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임명했던 2명만 가지고서도 MBC를 그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박문진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장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지들이 그 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하는 건데 네. 법대로 그냥 하는 건데 정청래 말 맞다나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탄핵 사유다 2명만 가지고 의결한 것은 법적인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들이 문재인 때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진짜 방송 장악은 문재인 때 했고요. 저는 그 청문회 동안 제일 말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 위원장과 그 MBC 노조 본부 MBC 언론 노조 MBC 본부장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마리 나와서 뭐라 했냐면은 계속 이제 어느 세상에 어느 정부가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언론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문재인 정권 때 왜 조용했냐 했더니 우리가 조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방송법 통과시키라고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했었대. 방송법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방송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방송은 자유로웠는데 그냥 그 방송법,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민주당 편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통과시키라고 협박한 게 그게 유일하게 자기 저항을 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거다. 이걸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우습죠. 나는 그렇죠. 니네들 딸랑이가 될 거야라고 그렇게 시위하는 그런 게 시위입니까 도대체?
근데 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장문의 글을 4장짜리 글을 하나 써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민주당에서 뭐 별의별 수를 쓴다라고 해도 오늘이 이제 빠르면은 MBC 그 이사진까지도 아마 또 경영진도 교체가 될 것 같고 박문진 이사가 이제 또 결정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지들이 뭐 오늘 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 법원에. 근데 과연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판단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걸죠 그냥 하나.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이진석 위원장이 탄핵을 딱 걸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뭐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뭐 집단 사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당 해산한다든가 뭔가 하나 걸고 하자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들 같은 경우는 2명만 있으면은 의결할 수 있다라는 거. 박문진도 6명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이거를 갖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수도 없어요. 법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MBC를 이렇게까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미쳐 날뛰는 지금 편파 방송이잖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느냐 아니면 국민의 품으로 돌리느냐 이 기로에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세상에 임명되자마자 벌써 탄핵을 얘기하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에 일도 시작도 대해서 안 했는데.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우리가 분노해 줘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오늘 저희 그래서 이진숙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다루기 전까지 한 3분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댓글창을 좀 보니까 뭐 많은 지금 유튜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소연 홍철기 고소합시다. 뭐 이렇게 하셨고 전유옥은 살아나셔. 뭐 그리고 네. 뭐 MBC 패방의 정답입니다. 박예숙님이 말하셨고요. 아니 그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배승희 유튜브랑 그 다음에 저기 고성국에도 나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본인이 나갔던 유튜버에 대한 그 한동훈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도 비판해야지 그래야지 저에 대한 비판을 한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뭐 홍모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거치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그분은. 와, 저기 장사 잘하네. 네네. 그러니까 저기 그쪽 반한 세력을 다 끌어모아서 어, 크게 한탕하신 것 같습니다. 홍으로 시작하고 기로 끝나는 분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홍 씨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하고 그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분은 뭐 안면식도 없는 사람. 다른 홍 씨들한테 홍 씨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좀 너무 욱해갖고 진짜 그 사람들 한 행태를 보니까 너무 욱해서 진짜 뭐 정말 민주당이 부르던 그 이름대로 뭐 뚜껑이 어쩌니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안 좋고 너무 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추하지 않나요? 진짜 어떻게 그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좀 맞습니다. 저희는 뭐 나경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름 뭐였죠? 원희룡. 벌써 이름도 까먹었네. 원희룡 후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인신공격을 합니까? 공격하려면 할 네. 거 많아요. 근데 안 하는 거지. 나보다 눈 작고 뭐 이마가 너무 넓고 뭐 지금 뭐 할 것도 많고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다리 짧고 뭐 얼마든지 할 게 있는데 안 하잖아. 지금 안 하잖아. 뭐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희롱이를 희롱하면 안 돼. 우리 그냥 그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다. 난이 전당대 우리 저쪽 애들 생각하면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이 이럴 때냐고. 지금 거의 개딸들의 그 수준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앞두고 지금 당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딱 안 진짜 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진짜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서인이니 남인이니 예. 서민 말고 네. 서인이니 남인이니 뭐 북인이니 뭐 동인이니 뭐 맨날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골로 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 우리가 그래서 보수는 역시 분열이 그냥 유전자인가 이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슬퍼요 그냥 그때도 이게. 무슨 뭐 예속 논쟁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수십 년 동안 싸우고 그러니까. 하더니만 그- 그게 어떻게 반복되는지 조선은 이제 원래 그 뭐 국가의 사상이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맨날 뭐 이 잔을 여기다 놓는 게 좋으냐, 여기다 놓는 게 좋으냐 가지고 오 생각해 보니까 성리학도 막 우주의 기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주 상수 이런 거 나온 것도 연관이 있네. 하여튼 주자가 지금 부활했습니다. 좀 이렇게 싸울 걸 가지고 싸우면 좋겠고 진짜 적은
저기 바로 저기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 저쪽에 있어요. 그 제발 좀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